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당신은 인생을 성공했다고 봅니까? 실패했다고 봅니까? 아마 실패했다고 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한국에는 완벽주의자, 겸손주의자가 많아서 그럽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성공한 사람들도 내 인생에는 모자라는 게 많다. 나는 부족한 게 많고 실패한 게 성공한 것보다 더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어려운가? 이번에 생각할 주제입니다. 특히 있는 그대로 단점을, 흠을 드러내는 것이 왜 이리 어려운가?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방 말했듯이 완벽주의자, 겸손주의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특히 자기 단점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고치더라도 잘난 것을 더 잘나게 고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얼굴에 흠을 고쳐서 얼굴을 예쁘게 하려고 하는 그 미용 성형이 주류를 이룹니다. 누구 코처럼, 누구 눈처럼, 누구 닮으려고 하는 사람, 선망하는 사람을 표준으로 보고 나는 결점 많은 사람, 고쳐야 할 흠이 많은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축구 경기를 많이 보죠. 손흥민, 그 축구만 압니다. 그 축구 실력만 우리는 알 뿐입니다. 그가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야구는 얼마나 잘하는지, 노래는 얼마나 잘 부르는지, 그 인성은 어떤지, 그리고 그 다른 그 특기, 단점, 그런 건 모른다니까요. 축구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뿐입니다. 그리고 축구 하나만 잘하면 다른 거 안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이제 20년 가까운데 40대 후반에 돌아가신 그 아버지가 저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마치 뭐 큰 이야기라도 하듯이 아버지는 실제 초등학교 나온 게 아니라 초등학교 2학년 중퇴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이렇게 보면 뭐 그 가정 환경 조사서 같은 거 할 때 또는 학교에서 이렇게 뭐 라디오 있느냐 뭐 이렇게 들어라고 손들어서 TV 있다고 피아노 있다고 손드는 그 아이들은 읍내에서 굉장히 잘 살고 부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모가 있느냐 없느냐, 부모가 뭐 학력이 어떤가, 재산이 어떤가 별걸 다 물어봤잖아요. 저도 참 교사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것 이렇게 조사해 본 적이 있고 그 환경을 보면서 아버지의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했지만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 그래 뭐 초등학교 정도 나왔으면 제가 이제 교사 생활한 것은 1980년대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 아버지가 1934년생이니까 그 부모하고는 차이가 크지만 20년 차이 뭐 이렇게 나지만 아무튼 그렇게 아버지는 학력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 아마 이렇게 써줬는가 봐요. 초절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돌아가실 때까지 그 얘기는 안 했죠, 아버지는. 그리고 어머니한테 그걸 들었다니까요. 근데 어머니도 굉장히 그 뭐랄까 그 숨겨온 게 커다란 뭐라도 한 듯이. 근데 실제로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졸업한 2학년 중퇴한 아버지가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로서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뭐 말하고 그러는 걸 보면 야 대단하다. 나는 박사지만 저렇게 대중 연설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설교 같은 거 유능하지 못한데 오히려 대로 배워서 말로 섬으로 써먹은 그 아버지가 부러웠는데 그래도 이 간판이 없는 거에 대해서 그게 결점으로 흠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자기 부족한 부분 그것은 죽도록 감추는 수가 있습니다. 왜? 그 흠이 밝혀지는 순간 내 인생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생각해서 내 인생을 지탱하고 있는 그 기틀이 무너진다고 생각해서 흠은 죽어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흠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청문회 열었다 하면 흠 들축이 되죠. 뭐 왜 이렇게
옛날 말하고 다르냐 지금 하는 게. 그리고 왜 투자를 했느냐. 그러니까 투자 정도가 아니라 투기다. 아이들은 왜 이렇게 위장 전입학을 시키고 위장 이렇게 그 뭐랄까요 주소를 옮겨가지고 이런 데는 흠들추기 태죠. 왜? 우리는 표준이 완벽이고 흠은 힘이 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유난히 특히 유튜브 같은 데서도 이 악플이 하나 달리면 그 악플 하나가 썬풀이 달린 그 100개, 1000개를 당합니다. 그런 정도로 힘이 세요. 저도 그 교사평가라든가 교수평가 같은 거 대학에서 이렇게 강사할 때랑 받아보면 몇십 장의 좋은 말이 있다 하더라도 한 장 딱 나와가지고 사실은 있는 그대로 쓴 건데 뭐 그 학생 입장에서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밝히는 건데도 그게 그렇게 아픈 거예요. 왜? 치명적인 결함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고마운 게 아니라 거기서 반성해가지고 내 그 뭐랄까요 이 변화 포인트를 잡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 해준 사람이 고맙고 감사한 게 아니라 밉다니까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 결점을 고치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그리고 그런 결점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그 결점을 덮고 강점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강점을 살린다고 노력했는데 왜 이게 안 통했지 하면서 서운한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야말로 솔직한 거죠 어찌 보면. 그리고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상처받는다는 것도 생각하고 자기도 비난을 받고 때로는 이 점수의 영향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과감하게 물론 어떤 사람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기준이 흠이다 보니까 인물평가를 흠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흠잡기 경연대회를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흠이 하나만 있어도 강점 10개가 다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강점을 10개나 가지고 있는데도 그 흠 하나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거기 신경 쓰느라고 그것 고민하느라고 진짜 실패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흠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뭐 윤석열 흠, 뭐 문재인 흠, 실제로 흠이 있어서 그걸 비판하는 거는 괜찮지만 흠잡기 위한 흠잡기 그걸 많이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 뭐랄까 미국식으로 한 가지 좋으면 나는 손흥민처럼 축구 하나 잘하면 그런 사람이 위대한 거 아닙니까? 하나만 잘해도 그게 어딘데요? 세계적으로 잘하는 게. 그런데 미국 애들 어때요? 장점 하나 있으면 단점이 10개 있어도 나는 이거 하나 잘한다 하고 단점은 바라보지도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점을 계속 개발해서 성공하는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내 강점 위주로 나는 나갈 뿐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포기한다. 이 강점 하나가 나를 먹여 살린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동서양의 사상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와서 융합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식 사고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직도 중국식, 한국식 사고를 하는 사람도 있죠. 미국식이 뭔데요? 강점 중심이죠. 흠 있어도 이거 고치면 되는 거고 아니 내가 흠으로 먹고 사나? 강점으로 먹고 살지 하면서 이 기독교에 기반한 탕자라도 회개하면 돌아오면 예수의 그 성경 탕자의 비유에 나오듯이 환영해 주잖아요. 아버지가 야는 잃었다가 찾아내다. 그렇게 집에서 그냥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아버지 일을 거둔 사람이 그 아들이 불평을 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야는 죽었다 살아온 애다. 잃었다가 얻은 애다. 그리고 나의 고민덩이였는데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니 반성하고 돌아오니 얼마나 반갑냐 하면서 뭐 잔치를 벌였다고 하잖아요. 맞는 이야기죠. 남보다 못한 자식이 됐었는데 자식이 돼가지고 다시 그나마 반성을 하면서 사람이 돼가지고 돌아왔으니 그게 바로 기독교 예수식이죠. 그게 미국식이라고요. 그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실패를. 그러다 보니까 실패해도 스스로도 용서하고 남들이 실패해도 그래 너는 수업료 주고 배웠으니까 이 실패 학교 체험의 학교에서 수업료를 많이 드리긴 했지만 거기서 많이 배웠을 거야. 성공보다. 성공은 오히려 교만을 낳는데 겸손도 배웠을 거야. 그래서 받아주잖아요. 그리고 결국
최후가 중요하다. 마지막에 웃는 게 중요하다. 이게 바로 미국식이죠. 한국식은 약점 중심이죠. 완벽해야 된다. 무흠결주의 그러죠. 공자에 흠결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어때요? 자기 잘못도 아닌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이 공녀로 갔던 여자들 돌아오니까 그게 환양녀잖아요. 환양녀. 말 그대로 고향에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고향에 돌아온 사람인데 그 여자를 우리는 환양녀 해가지고 마치 저급한 여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향에 돌아온 사람을 반성하고 돌아왔는데도 고개 숙이고 돌아왔는데도 쫓아 보냈잖아요. 왜? 너는 더러우니까. 흠결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흠결 없는 사람 또 더럽힐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가라 해서 쫓아낸 거 아닙니까? 탕자를 반성하고 돌아오니까 받아들이는 미국식. 자기 잘못도 아닌데 쫓겨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갈 데 없는 이 여자는 옛날 쫓겨나면 뭐 진짜 살 큰 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하고 때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추방해버리는, 탕자를 추방해버리는 우리, 탕자를 받아들이는 미국. 이게 바로 유교식이라고요. 공자는 그래서 흠결이 없어야 된다. 완벽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완벽을 추구하려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완전히 준비해야 돼. 완전 무결해야 돼. 완벽한 다음에 시작해야 돼. 그러다가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유튜브도. 내가 준비 다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시작해서 준비하면서 고쳐가면서 실패하면서 시행착오를 먹고 사는 겁니다. 저도 그럽니다. 지금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영화를 찍듯이 작품을 찍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작품이 뛰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가면서 고치는 거죠. 그러다 또 추락하는 수도 물론 있죠.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또 시작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몇 번의 굴곡이 성공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공자는 흠결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알고 보면 공자야말로 흠결투성이에요. 부모가 어떻습니까? 야합했다 그러잖아요. 부모 이제 야합이라는 것은 뭐 밖에서 어떻게 사귀었다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이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아버지 거의 늙어 죽을 사람, 어머니 아주 좀 몇십 년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마 야합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결합을 통해서 태어난 게 공자예요. 옛날로 말하자면 혈연을 따지는 그 시대에 공자야말로 흠투성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부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고기 잘못 삶았다고 완벽하게 못 삶았다고 해서 쫓아보냈어요. 그리고 아들 별로였죠. 그런데도 자기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무덤도 몰라요. 2~3살 때 돌아가가지고 아버지가. 어머니도 19살 때인가 성인 되기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도 남들한테는 완벽하게 효도하라. 3년상은 적어도 차리한다. 왜? 너희들 3년 동안은 일어서서 밥 혼자 먹고 그럴 때까지는 부모가 너희들 따라다니면서 희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 적어도 3년상은 차리한다 해가지고 자기도 하지도 않은 것을 남들한테 완벽하게 요구한 거예요. 왜? 자기는 못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남들한테 요구하는 건 쉽잖아요. 말은 얼마나 쉬워요. 물론 공자가 그걸 다 요구한 게 아니라 이제 맹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상을 채택한 그 뭐랄까요 위정자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긴 했지만 지금까지 시진핑도 그렇고 외국까지 그러잖아요. 여기 전주에도 보면 무슨 공자학원이 있더라고요. 이런 게 다 공자 사상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리고 이 공자 사상의 강점도 있지만 잘못된 점이 얼마나 많아요. 이 완벽주의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실패하는 사람 중에 출발도 못하고 뭔가 하고 싶은 건 있지만은 자기 단점 생각하다가 그대로 지하로 들어간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이렇게 자기도 완벽을 뭐 추구했을 뿐 하지도 못했는데 그 환상적인 이 완벽한 그 사람을 위해서 인격을 수양하라. 그런데 그 자기 아버지를 자기 어머니를 뭐 표준으로 해놓지는 않았어요. 옛날 삼황오제 상상 속에 있는 즉 증명할 수 없는 대조 대상이나 비교 대상이 증명할 수 없는 사람을 표상해 놔가지고 그 표준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그리고 위정자들은 통치하기 좋지. 야 이놈 인격이 수양이 안 됐구나. 아직도 흠투성이구나. 아직도 저렇게 건방져가지고 겸손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면 통치하는 사람 위정자들 얼마나 편해요. 삼강오리는 들먹이고 완벽을 들먹이니까.
그 이론적 토대를 공자가 마련해 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시진핑은 황제처럼 지금 군림하려고 하면서 무슨 제로 코로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완벽이잖아요. 말로만 그러지 현실 속에서는 하루에 몇만 명 나와도 제로잖아요. 이 중국의 이 허무맹랑함, 이 허상, 하여간 뻥, 우리가 고사 같은 데서도 어마어마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 시기예요, 이게. 그래서 미국식, 한국식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미국에 그랜트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랜트 장군. 철종 때, 고종 때, 그러니까 19세기 그때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북군의 총사령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육사를 나오긴 했지만 대위 때 제대를 했죠. 불명예 제대예요. 왜? 너 그렇게 술 먹고 격리장교인데 그냥 거기에 금이라든가 돈이라든가 그 개수를 헤아리지도 못할 정도로 근무 중에도 술주정을 부리고 술에 취해 있었대요. 그러니까 너 군법에 의해 회부한다. 회부할래? 아니면 자진 퇴역할래? 그러니까 자진 퇴역을 선택해가지고 대위 때 퇴역한 거예요. 30대 초반이 된가요? 32살인가? 육군사관학교 나와가지고 근무 몇 년 하다가 대위 진급해가지고 불명예 전역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밑에 가서 일할 때 보니까 또 그것도 슬프고 또 뭐 한다고 이거 하다가 7, 8년 또 백수로 살았어요. 이것저것 실패하고 적응도 못하고. 그러니까 육사에 가서는 육사 적응하는데 애를 먹고 그 다음에 육사 졸업한 다음에 장교로 임관해서도 군대 생활하는데 애를 먹었다고요. 그래서 결국 불명예 퇴역을 했는데 사회에서도 역시 그랬다고요. 근데 남북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지원군, 의용군을 모집한다는데 이거 그래도 내가 군대 경력이 있으니까 한번 가볼까 하고 갔어요. 근데 군대 경력을 인정받아가지고 북군에서 연대장으로 임용했는데 이게 잘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격리라든가 이게 초급 장교로서 그 행정 같은 그런 군대 체제에서는 잘 안 맞았는가 봐요. 근데 전쟁하면서는 이게 맞았네요. 그런데 그때도 역시 술병은 오히려 총보다도 손에 더 들려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승승장구하긴 했는데 그래서 뭐 연대장으로 가서 바로 또 이렇게 준장으로 진급하고 이거 보니까 이제 링컨의 신임을 받았네요. 그리고 이 그랜트 이전에 5명이나 총사령관이 있었는데 남부에 있는 리 장군, 리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사 나와가지고 그때 50대에 아주 그 명장이었거든요. 그 이름에 쫄아버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근데 이 그랜트는 거기에 쫄지 않고 이제 한번 해보겠다는 게 있고, 근데 평판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이 술고래를 갖다가 임명하면 되느냐. 이거 크게 망친다. 지금까지 작은 작전에서 몇 번 이기긴 했는데, 더군다나 많은 희생을 치렀다. 그런데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공격하는 사람은 3배, 5배 전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명 피해가 많았는데 그걸 흠잡아가지고 링컨한테 이렇게 많이 희생을 하고 이렇게 술고래꾼인데 이거 어쩌려고 하느냐. 근데 링컨이 보니까 그동안 치렀던 총사령관 못지않게 이 친구가 믿음성 있고 잘 싸워. 무엇보다도 이겨. 그러니까 총사령관에 임명했죠. 그래서 육군 총사령관까지 오른다고 해요. 그때 이제 중장이긴 했는데 최초의 그 육군 총사령관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까지 올라요 이게. 그래서 2대 연거푸 대통령을 한다고 해요. 18대. 그래서 링컨의 보는 눈이 역시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실패를 했는데도 그 술꾼으로 불명예 퇴직했는데도 이제 급하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가 와서 또 한다 하니까 의용군으로 그 남북전쟁 때 받아쳤는데 이렇게 육사에서 최초의 또 대통령이 됐다고요. 육사 출신으로서. 이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그랜트인데 그 그랜트 흠 많은 이 술꾼 그를 임명한 사람이 누구다? 링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 이 인용술이 있었던 거죠. 사람 부리는 눈이 있었다고요. 사람 보는 눈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그랜트는 참 술꾼으로서 흠도 많고 그래서 뭐 그 퇴임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후두암으로
뭐 술 많이 마시다 보니까 그런 병이 왔는가 본데 그렇게 또 생을 마치잖아요. 아마 술과는 평생 친구로 그렇게 살았는가 본데 아무튼 장군은 잘 싸우면 되지 술 좀 먹는 그거 어딨나. 술 먹고 그래서 이렇게 그 뭐 때로는 장군인데도 병사들을 아주 가혹하게 이렇게 다루고 하여간 말썽을 꽤 일으키긴 했는데 전쟁에서는 가끔 어때요? 그런 그 뭐랄까 실수 그런 약점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전략에서 전쟁 전체에서 이겼으니까 조그마한 전투에서 지는 수는 있고 조그마한 흠은 있었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본 거예요. 크게 인간을 그렇게 볼 때는 큰 테두리에서는 흠될 게 없다. 그러나 작은 흠으로 따지는 대한민국 청문회 같았으면 통과했겠어요? 그랜트가? 안 됐죠. 끝났죠. 아니 퇴역해가지고 그 술꾼으로 퇴역해가지고 대의로 한 사람이 아마 그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한국에서 이순신은 어땠습니까? 1592년 일어났으니까 16세기 말이죠. 그때 연전연승했잖아요. 그런데 도원수, 권율이 전진명령 내렸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게 그 일본 애들한테 속는 거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배 수군들 다 망가뜨린다. 근데 그 말 안 들었다고 선조가 백의종군 선언했잖아요. 그렇게 다 이긴 전과 그대로 그냥 안 봐준 거잖아요. 이렇게 흠 한번 잘못 표출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달의 전도.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전사했잖아요. 그 때문은 아니지만 끝까지 싸우다 그랬지만 그리고 그 평가를 그렇게 높이 안 했었다고요. 박정희 때 이제 칭찬하는 거였지. 코로나 대응에서 보면 우리가 그대로 미국식, 중국식을 본받을 수 있잖아요. 한국은 미중의 절충형이죠. 지금 미국 보세요. 자율 그냥 대응하다가 나 주사 안 맞아. 주사 안 맞는 그 자율성마저도 포장해줬잖아요. 그래서 많은 희생자가 나오긴 했지만 돌파해서 빨리 백신을 개발해내고 그리고 면역 체계를 형성하고 아무튼 희생은 좀 치렀지만 조기에 진화했잖아요. 지금 정상화했잖아요. 경제도 정상화돼 있고 정치도 정상화됐잖아요. 중국 어때요? 제로 코로나. 생기기는 우한에서 생겼는데 그때부터 엄청 요란 떨었죠. 지금도 제로 코로나라고 말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몇만 명씩 나온다잖아요. 약점을 은닉하려고 아마 뭐 중증 환자, 사망 환자, 발생 환자, 확진자도 중국 그래서 통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얘들의 그 흠 감추기. 이게 그들의 특징이거든요. 그게 공자사상에 입각한 거예요. 그 백신도 물백신이네 뭐네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냥 그 백신 좋다고 하고 희생을 줄이려다가 3년째 계속해서 코로나와 전쟁 치르잖아요. 지금도 무서워서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흠 드러내는 건 그렇게 어려운데 자기 있는 걸 그대로 드러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래요. 저도 여기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건데 이 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동생들도 아마 이 방송 듣고 많이 그런다면 왜 저런 데 나가서 또 장남이 돼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는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게 흠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고 그 상태의 역량으로 보면 간판으로 보면 부족하지만 역량으로 보면 저는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오히려 간판은 대단한데 아버지 다음에 훅 건너뛰었는데 오히려 아버지가 그 초2면 저는 고등학교쯤 나오고 제 아들들이 대학 나오고 이렇게 3대를 거치면서 그래야 되는데 푹 이렇게 나오고 제 아들들은 대학 나온 다음에 뭐 석사도 박사도 안 된다고 해요. 저 아내는 이게 석사 박사인데 이게 뭐 능력이라는 게 간판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 그것으로서도 저는 뭐 만족해요. 아 박사도 참 어설픈 것이 많구나. 더군다나 국어계통인데도 참 말하는 것이 시원찮구나. 그런 그 재평가라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건데 뭐가 듣습니까?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이렇게 강점에 주목하고 강점을 살리고 흠은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게 제 유튜브에 어떤 악평을 달아도 그냥 놔둬요. 그러니까 어떤 젊은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험담을 했는데도 그 말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하리라고 예상 안 했는데 의외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그냥. 그리고 그 친구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런 말을 하게 놔둬야 되지. 그걸 없앤다고 그게 사라집니까? 그 사실 자체가. 남들이 그거 보면 어때요? 아니 있는 그대로 드러냈고 남이 그리고 저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현상을 남이 보면 그거 어때요? 그게 흠이에요? 괜찮아요. 담대하기 바랍니다. 타인의 강점을 중심으로 평가하길 바라고 우리 이 공자 완벽주의에 입각해가지고 흠을 중심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한 가지 강점이라도 있으면 흠 10가지라도 괜찮습니다. 흠 남들이 이야기하는 그 흉 보는 거 3일이면 지나갑니다. 신경 쓸 거 없으니까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흠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힘이 많은 사람이다. 강점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바랍니다. 자녀들한테는 얘기 안 해도 자녀들이 부모 있는 그대로 다 압니다. 저도.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자식이 부모를 잘 아는 것 같지만 몇십 년 지나가야 아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모도. 예, 오늘은 있는 그대로 드러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것을 중국의 이 공자의 완벽주의에 우리가 쩌들어서 그 문화권에서 살아서 그런데 이 미국식 기독교적 강점주의 그리고 흠은 있는 주의 그런 것도 잘 생각해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